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니터입니다. 두 번째 뜨개책 이야기로 털실탈의 바람공방의 페어아일 니팅, 그리고 수민님의 그 니트부 모이? 니트부 모아? 요렇게 책 소개할게요. 얘는 젠더리스 특집이어서 샀어요. 제가 남편 옷을 너무너무 떠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남자 옷 도안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자 옷을 크게 떠서 남자를 입히면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남자인데 지인이 옷을 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랍무늬가 강하게 들어간 칠색도 좀 여리여리했던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거예요. 남자 옷과 여자 옷은 좀 사이즈의 차이 외에도 좀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다 젠더리스에 대한 옷들만 있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110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마지막 숫자가. 그래서 저는 이게 110개의 도안인 줄 알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페이지였어. 그래서 한 12개 정도 되는 책이 젠더리스에 대한 책이었고, 나머지는 일반 여자 옷이에요. 코바늘도 있고 대바늘도 있고. 99페이지에 있는 작품을 떴습니다. 이 작품을 떴어요.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가요? 네, 최대한 도안대로 또 떴습니다. 털실탈의 이제 장점은 작품이 진짜 많아요. 이게 하나가 24,000원이에요. 그 다른 책들도 비슷해요. 이제 2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얘는 24,000원, 얘는 22,000원. 그냥 뒤에 있는 소비자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께가 두꺼우면 24,000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털실탈에는 24,000원인데 두께는 얇지만 엄청나게 많은 도안들이 있어요. 제가 100개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물론 100개 아니네요. 근데 거의 50개는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그래, 50개는 넘네. 그 엄청 가성비 혜자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극 권하냐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얇은 데에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인 즉슨 간략화되어 있다는 소리죠. 한 도안당 한 페이지예요. 근데 그걸 보고 떠야 되니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캐스트온을 할 때 어떻게 코를 잡으시오, 막코를 잡으시오, 무슨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 하시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잡아야 되고, 물론 있는 도안도 있을 수 있겠는데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일본 도안 뜨는 법 이런 거를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그때 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노동이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배울 거는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바람공방의 페어아일 니팅인데, 제가 이제 페어아일 너무 떠보고 싶어서 이 책을 샀어요. 진짜 페어아일의 극치겠구나. 작품을 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스틱이라고 자르는 기법이거든요. 여기 가위 보이시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하는 영상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무조건 저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쉬운 게 좋거든요. 재밌고. 그러면은 한국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최근에 제가 보는 유튜버님이 올리신 영상 중에 이제 자르는 거 보여주시는 영상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 보고 따라 할 수 있을까? 필요한 실의 색상이 많아봤자 5-6개 아니겠어? 최소 10개 이상씩 필요하더라고요, 실이. 근데 이제 같은 굵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페어아일에 좀 능통하면 이 실색은 다른 색 실로 바꾸든지, 아니면 요거는 같은 색 실로 해도 상관이 없어. It looks like Federal Housing concrete and glass egg crates. 계획을 짤 텐데 완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는 있는 대로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고, 얘는 그래서 유일하게 제 원칙에 반하는 좀 장기 프로젝트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얘가 이제 3호, 대바늘 3호로 다 떴더라고요. 되게 얇은 실이죠.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3호로 해야 돼. 기왕하는 거 좋은 실로 하고 싶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의 전시용 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산 책이 니트부 모아예요. 정직한 바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김수민 님이 하셨고, 여기에 나온 작품들이 도안이 이미 출시가 한 번씩은 됐던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의 도안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신선하게 하여튼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지만 장인이 아닌 사람은 장비빨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내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뜨개를 멈추지 않고 하려다 보니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가성비 있는 뜨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내가 가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그 뜨개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니까 벽돌깨기 스타일로 한다면 실력도 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도안도 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유일하게 구매한 도안이 있어요. 그분이 스웨덴 작가님이었는데 그 옷을 아직 한 번도 못 떴어요. 그 도안이 저한테 부채처럼 남아있어요. 나 언제 뜰 거야? 저처럼 뜨개 초보이자 초보를 넘어서면 중보 처음 한국 작가님 책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보그를 만약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일본 도안에 관심이 있다,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본 도안을 뜨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아직 못했네요. 그게 제가 아직 이거를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뭘 뜨고 싶냐면 마들렌 재킷이나 아만다 스웨터를 떠보고 싶어요. 되게 요크? 곡선으로 내려오는 무늬가 몸의 선을 예쁘게 해줄 것 같고, 또 여기 보면은 마들렌 재킷, 마들렌 스웨터 있고, 여기 아만다 스웨터 있죠? 네, 지금은 제가 입은 옷에 대한 간단한, 이 옷은 털실탈의 작품으로 잡지를 보고 뜬 거고, 일단은 이제 일본 도안의 바텀업에 배색 무늬에 버블뜨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디자인적 특이점은 보시면 목이 좀 길어요. 크로넥 스타일로 이렇게 짧게 된 게 많은데, 여기 그리고 좀 특이한 무늬가 있어요. 안뜨기 부분이 배색실이 들어가서 입체감이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이 목걸이 같은 거, 이 버블뜨기가 공통적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버블뜨기하고 이런 세로 무늬가 공통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어서 조화로워 보인다는 게 이 옷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도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직 배색뜨기 옷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배색실이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주워 듣기로는 배색 무늬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면 조금 더 쉽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 도안을 보고 이 정도면은 내가 초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형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일단 이 목의 방울을 뜨지 말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아싸리 도안대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뭐 두 번째 뜰 때, 두 번째 제가 안 뜰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 없애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작품이니만큼 도안을 충실히 떴고, 두 번째로 고민했던 부분은 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예측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여기까지 제가 이거를 접으면 여기까지 떴을 때 얼추 크루넥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 이제 마감해버릴까? 그런데 도안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되게 목이 적당히 길고, 30대부터 저는 목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봄가을만 되면은 머플러를 꼭 하고 다녔는데 유니크하잖아요. 뜨개 옷 중에 이렇게 목이 적당히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또 느낀 점은 정말 일본,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디자인적인 특이성도 많아서 배울 게 많고 많이 떠봐야겠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실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이거는 에어울 이합이랑 펭귄이라고 프랑스의 필다르 실의 서브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는 필다르 공홈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 펭귄 실의 모헤어를 섞은 거예요. 에어울을 처음 써봤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니트 컨테이너에서 울실 을 섞었어요. 메인 실이 에어울이니까 에어울의 특징을 처음 알았는데 되게 가볍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에어울로 다른 옷도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세 가지가 있네. 하나는 배색이고, 두 번째는 이게 바텀업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일본 도안이라는 거. 배색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여기는 도안에서는 세로 배색으로 뜨라고 했는데 제가 세로 배색, 가로 배색을 섞으면 어떻게 실뭉치를 나눠야 될지 몰라서 일단 가로 배색으로 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한 코 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잘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좀 큰 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력 조절이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뜨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다 한번 푼 거예요. 여기는 엄청 좁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몸통이 이렇게 바텀업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코 배색에서 이렇게 장력 조절을 하려면 여기는 실을 엄청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헐랭손이라서 그냥 평소대로 실을 잡아도 배색이 좁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코 배색이 길게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장력 조절이 필수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큰 배색은 제가 이제 헐랭손이니까 그냥 평소대로 잡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풀기 전에는 여기가 좁았고 여기는 멀쩡했는데 풀고 다시 뜰 때는 여기를 되게 널널하게 잡아서 여기는 멀쩡하고 여기도 널널하게 잡는 바람에 여기가 좀 울게 됐어요. 저 같은 헐랭손은 이런 한 코 배색에서는 실을 넓게 잡아야 되고 이런 일반 배색에서는 그냥 평소대로 잡는 게 맞구나. 두 번째 바텀업. 가장 진입 장벽은 이끼인 것 같아요. 보그반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이 이끼에 아주 이끼를 지겹도록 하게 돼요. 공포심이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그거는 너무 좋아요. 옆선 이끼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코를 세요. 위부터 세도 되고 아래부터 세도 되고 이 무늬가 끝나는 지점부터 뭐 10코면은 전구 마커로 여기를 표기해요. 10단 전구 마커, 10단 전구 마커. 그래서 10단씩 전구 마커를 달아요. 두 번째 장도 여기에 10단 전구 마커, 10단 전구 마커 이런 식으로 달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전구 마커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10단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푸르는 일 없이. 그냥 단을 완전 똑같이 표시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거. 1단, 2단을 그냥 한꺼번에 돗바늘을 깨버리는 사태가 나중에 발생이 해서 결국은 단 차이가 이렇게 안 맞더라고. 어그러지도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속이 편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을 수 있다. 오히려 빨리 이을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데 문제는 소매입기였어요. 소매입기는 진짜 처음 해보는 거고 보그반에서도 소매입기는 안 배워요. 입문반에서는. 왜냐면 조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 도안에서는 소매입기를 빼뜨기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보그식이구나 빼뜨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소매입기 빼뜨기.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빼뜨기고 두 번째로는 반박음질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공방 선생님이 빼뜨기 방식은 초보가 하기가 좀 더 좋고 반박음질은 좀 더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빼뜨기의 단점은 이제 한 코가 풀리면 줄줄이 다 풀린다는 거죠. 저는 어차피 빼뜨기도 안 해봤고 반박음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여서 그냥 반박음질 스타일의 영상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반박음질이나 빼뜨기 스타일의 설명을 보면은 이 본체는 몸판은 뒤집어요. 이제 앞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겉면이 돼서 이 뒤집은 몸체 안으로 넣어버려요. 이제 여기 시침핀을 겁나 꽂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무늬가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몸판이 뒤집힌 상태에서 팔은 이 몸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뒤집고 확인을 하면서 이걸 맞췄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일본식 도안인데 일본식 도안은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괄호 3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2-1-2 또다시 이제 신들림이 시작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숫자 3개가 써져 있어요. 거기서 마이너스 몇 코가 되는지가 오른쪽에 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코 줄임이죠. 처음에 괄호로 써져 있는 숫자는 포막음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지는 거죠. 근데 뭐는 K2 토그나 SSK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지죠. 대각선으로 줄여지고 여기는 평단으로 줄여지고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 진동이 있고 왼쪽 진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파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뭐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는 써져 있지도 않아. 한쪽에 맞춰서 그냥 반대쪽도 거울 보듯이 하면 돼. 뭐가 문제냐면 겉뜨기에서 여기서 줄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겉뜨기에서 이렇게 가서 겉뜨기에서 줄일 수가 없어요. 여기 왼쪽은 안뜨기에서 줄이게 되거든요. 2코 이상의 줄임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겉뜨기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건 안뜨기일 거 아니에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다가 그 계단을 맞춰서 각자가 지금 몇 코 줄임에 해당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됐어요. 이렇게 뭐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수평선을 그려가지고 내가 지금 몇 다시 몇에 와 있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저는 그림을 그려. 근데 이제 목파임이 들어가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올라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수평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겉뜨기 안뜨기가 또 달라. 그러니까 그 겉뜨기 단에서 줄임이 지금 가고 있고 여기서는 안뜨기 단에서 줄임이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나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뜨개책 이야기가 끝났어요. 도서관 프로그램 중 벽돌 깨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게 뜨개책이랑 정말 딱 맞아 떨어져요. 뜨개책은 디자인적으로도 소장 가치가 있고 하나 둘씩 깨나가는 그런 보람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뜨개책을 사면 정말로 가성비 있고 그리고 정말 뿌듯한 뜨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게 되면 기준 없이 사게 되면 공간만 차지하는 공허한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건 어떨지.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겨울에 맞는 그런 뜨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